알레 복합 구강입니다. 먼저 이 문제 광화문, 겨울, 들꽃, 나무. 단어들을 쭉 나열을 하고 있네요. 자, 지금 공간적인 배경은 지금 서울 광화문인 것 같고요. 자, 겨울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밤인데 지금 온통 환하게 대낮처럼 밝혀 있는 불꽃. 어디에요? 이 나무에. 자, 이렇게 지금 도시 문명이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도시 문명에 의해서 생태계가 지금 이렇게 교란당하는 자,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자, 해가 졌는데도 어두워지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자, 분명히 지금 해가 졌으면 어두워져야 하는데 자, 지금 어떻게 됐대? 어두워지지 않는 것은 비정상적인 어떤 상황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자연의 어떤 섭리가 지금 어긋나 있는 상태. 자, 이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해가 졌어. 어두워야 되는데 어둡지가 않대. 자, 부분의 이 역설법을 쓰면서 자연의 섭리, 이 자체의 교란을 나타냅니다. 겨울 저물녘에 광화문 내거리에 자, 시 공간적인 배경을 제시함으로써 현실감을 높였고요. 맨몸으로 돌아가는 가 있는 가로수들. 자, 가로수들이 맨몸으로 돌아가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잎은 다 떨군. 자,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낙엽이 다 떨어지고. 자, 지금 이제 가로수만 앙상하게 이제 나뭇가지만 남은 상태인데. 자, 그런데 일제히 불을 켠다 나뭇가지에 그랬으니까. 자, 나뭇가지에 이렇게 불을 켜는 것을 자, 도치법을 써 쓰고 있네요. 어떻게 된 거야? 나무에다가 이 꼬마 전구들 있죠? 이거 반짝반짝하게 그걸 거기다가 이렇게 지금 매달아 놓은 거야, 지금. 자, 수만 개의 꼬마 전구들이 들러붙어 있다 그랬으니까 이 꼬마 전구들은 도시 문명을 상징합니다. 불현듯 들꽃나무하며 손뼉을 칠 뻔했다 그랬습니다. 자, 화자도 어떻게 보면 되게 지금 그 반짝반짝거리는 게 되게 예뻐 보여요. 자, 그래서 와 하고서 자기도 손을 여기 손뼉을 칠 뻔했대. 자, 바로 인공적인 아름다움에 현혹되다는 게 뭐야? 유혹당할 뻔했단 말이야, 지금. 근데 이건 좋은 게 아니죠, 지금 상황이. 자,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걸까? 자, 사람들은 이 어둠을 병균이라고 생각해서 얘를 지금 어떻게 몰아내려고 일부러 이렇게 환하게 밝히는 걸까? 이거야, 지금. 자, 그래서 자, 밤을 끄고 휘황의 낮을 켜놓은 권력들이라고 했으니까 이 권력들이란 어떤 특정한 권력이라기보다는 바로 인간 중심의 어떤 도시 문명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도시 문명으로 인해서 결국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거를 하나의 어떤 관광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볼거리로 보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밤에는 자연물들은 당연히 어떻게 돼?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대낮처럼 밝히다 보니까 자, 여기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요? 결국 순환, 이 생태계 어떤 이것이 불안당하고 있습니다. 내륙 한가운데에 서 있는 해군 장군의 동상, 그 광화문 앞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의 동상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잠들지 못하고 문 닫은 세종문화회관도 눈을 뜨고 있다 그랬으니까. 자, 여기서는 동상, 세종문화회관 이것을 지금 잠들지 못하고 눈을 뜨고 있는 어떤 자, 인격을 부여한 의인법이 사용됐네요. 자, 엽록소를 버린 겨울 나무들. 자, 엽록소를 버렸다는 것은 결국 본성을 잃어버린 이 겨울 나무들.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자, 빛을 받으면 이걸 광합성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결국 여기는 어떻게 밤에 지금 한참 휴식을 취해야 할 겨울 나무들이 지금 무엇에 의해서 이 조명에 의해서 지금 이상한 광합성을 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이것은 바로 이 자연 생태계가 파괴된 이 도시의 모습과 그다음에 이에 대한 어떤 비판적 의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광화문. 자, 광자가 무슨 광자죠? 자, 빛광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 여기서 왜 광화문은 광화문이다 이렇게 표현했냐면 이 광화문이란 장소는 자, 이름처럼 밤에도 밝은 또는 어둠이라는 자연의 순리를 상실한 곳이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겠습니다. 자, 뿌리로 내려가 있던 겨울 나무들이 자, 저녁마다 황급히 올라오고 자, 겨울이 지금 교란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랬으니까 자, 인간 중심적 관점에서 자연을 지금 이용당하는 것. 자, 그 겨울 나무들에 거기에 어떤 조그마한 조명 이걸 매달아 가지고요. 자, 이게 겨울이 지금 계절이 좀 교란당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 자, 누구도 마찬가지야. 자, 자연물뿐만이 아니라
인간들도 결국 이런 역시 자연적 순리, 여기로부터 거스린 이 도시 문명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피해자가 돼버렸네요. 자, 마지막. 광화문, 겨울나무, 불꽃나무들 그랬는데, 자, 명사형 종교를 통해, 또 열거법을 통해서, 자, 이 모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결국 교란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원인 제공자는 누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 이 도시 문명을 이끌어낸 바로 우리 인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거기에 의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피해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 한자성 하나 정리해놓고 갈게요. 인간 스스로에 의해서 인간 스스로가 결국 피해를 입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자승자박, 자, 이런 한자성어가 있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올가미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자기가 이렇게 묶이는 겁니다. 지금 그 자승자박. 자, 포인트 1번에 보시면 도시 문명에 대한 비판이 드러난 표현들을 찾으라고 했는데요. 해가 졌는데도 어둡지가 않아. 자, 역설법 보이고 어둠도 이젠 병균 같은 건가? 자, 그래서 어떻게 인간들은 결국 이 어둠을 좀 내쫓으려고 퇴치하려고 하는 걸까? 이거고 한밤중에 이상한 광합성을 한다는 것이나 밤에도 잠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연도 그렇고 인간들도 똑같이 어떻게 이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이 비정상적 상황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죠. 자, 전체적으로 도시 문명의 폐해에 대한 비판입니다. 자, 표현상 특징, 구체적 지명을 언급함으로써 자, 이 현실감을 높였고 겨울이란 계절과 밤이란 시간대를 활용해서 자, 이 부정적 상황을 효과적으로 드러냈고 구치법, 의인법, 은유법 등이 사용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작품. 자, 화단이란 작품인데요. 이거는 수필입니다. 현대 수필. 자, 그래서 자, 화자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자, 어떤 노인이 이렇게 잘 갖고 놓은 지금 뭘 보고 있냐, 화단을 보면서, 자,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되게 정성을 들이긴 해. 하지만 거기엔 너무 인위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아까 우리 가작품도 마찬가지야. 자연 어떤 문명이라는 어떤 인위적인 것들이 많이 가미가 됐어. 그래서 어떤 자연을 교란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 자, 여기는 이 작가 이태준은 그 정성 들여 이렇게 갖고 놓은 화단을 보면 외려 거기에 감동을 느끼는 게 아니라 아, 너무나 인위적인 손이 가해지는 거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볼까요? 자, 찰찰하신, 찰찰하다는 것은 꼼꼼하신 노 주인이, 자, 늙은 주인이, 자, 여기 조석으로, 아침, 저녁으로 물을 줍니다. 또 거름을 주기도 하네요. 자, 어떻게 보면 되게 정성을 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 따지면 뭐야? 인위적, 인공적인 힘이 가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연물은 자연 그대로 내비뒀을 때 가장 잘하게 되는데,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인간의 힘이 가해지는 거야, 지금. 인공적인 힘이. 자, 이 소나. 자, 소나들, 그러니까 손자들이죠. 손자들을 데리고 일삼아 공을 들이건만 이러한 가늠하려는 병들어 있는 가는 화단을 어쩌지 못한다. 물도 주고 거름도 주는데 점점 화단이 병들어가고 있대요, 지금. 좀 특이하죠? 자, 그 벌벌하고 탐스럽던 수국과 그 다음에 옥자마의 넓은 잎사귀. 자, 이 벌벌하고 탐스럽다는 것은 뭔가 어떻게? 자, 풍성하고 탐스럽던 이 수국화와 그 다음 옥자마가 자, 모두 누릇누릇하게 뜨기 시작하고 불에 댄 것처럼 부풀면서 말라들었으니까 점점 시들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건강했던 이런 수국화와 옥자마들이 점점 건강성을 잃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노인이 물도 줬단 말이야. 그쵸? 그리고 여기 거름까지 분명히 주었을 건데도 불구하고 점점 시들고 있어요. 특이하죠? 자, 밑에 갑니다. 빗물이나 수돗물이나 물은 마찬가지일 텐데. 자, 여기는 이 노주인.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여기 이 빗물이나 수돗물 별 차이도 없는데 왜 이게 자꾸 시들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자, 빗물이 자연적인 요소라면 수돗물은 인위적인 요소가 되는 거예요. 자, 물을 주고 날 때마다, 자, 여기서 화단에서 어정을 거릴 때마다 노인은 자, 섭섭해. 자, 섭섭하다는 건 안타깝습니다. 자꾸 이게 시들어가니까, 화초들이. 자, 그런데 정말 비가 왔네요. 자, 여기 화초에도 그럼 당연히 빗물이 머금었겠죠? 자, 스며들었을 거야. 소나기라도 한 줄기 쏟아졌으면 하던 비가 사흘이나 순조롭게 아무 탈 없이 내려 화분마다 맑은 물이 가득가득 보였다 그랬으니까 아, 이제 비가 이제 어떻게 빗물로 해가지고 화초들이 이렇게 이제 어때?
비를 흠뻑 지금 머금고 있습니다. 노인은 비가 갠 화단 앞을 거닐며 몇 번이나 혼자 수군거립니다. 그저 하늘 물이라야 억조창생이 다 비를 맞아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무슨 얘기? 자, 아무리 인공적인 수돗물을 뿌려줘봤자 얘는 제대로 안 자라. 자, 빗물, 자연적인 물을 뿌려주니까 이제 수많은 백성 내지 사물들이 다 이렇게 자연적인, 자, 이런 비를 맞아야 잘 자랄 수 있다고 깨닫고 있네요. 만지기만 하면 가을 가랑잎 소리가 날 것 같던 풀 잎사귀들이, 약간 어떻게 다 시들어갔던 그 잎사귀들이 빗물에 부적과 같이 소생을 합니다. 다시 살아났어요. 노랗게 뜸이 들었던 수국 잎들이 시커멓게 약이 오르고 나오기 전에 자, 들었던, 시들었던 꽃봉오리들이 부르튼 듯 함스럽게 열렸습니다. 자, 노인은 기특하게 여기어 자, 잎사귀들마다 들여다보며 어루만집니다. 원래 서화를 좋아하는 어른으로 자, 그림. 자, 이거 화초도 좋아하시고 글이나 그림과 같은 이런 걸 좋아하시는 그런 어른으로 화초를 끔찍히 사랑하는 노인이라 가만히 보면 그의 손이 가지 않은 나무가 없고 그의 공이 들지 않은 가지가 없어요. 자, 상당히 그 화초나 화단을 되게 애지중지 지금 정성을 들여 가꾸고 계시네요. 자, 그중에서도 이 석류나무 같은 것은 철사를 사다가 층층이 패를 두르고 겹가지, 색가지를 다 잘라주고 휘어 붙이기도 하여 4층 또는 5층으로 나무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뭐야? 우리가 화단에 있는 그 나무들 같은 거 이렇게 잘 전지를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이쁘게 꾸미는 거 있잖아요. 자, 지금 이걸 인위적으로 이렇게 꾸미고 있습니다. 자, 장미는 홍해문 같이 틀어 올린 것도 있고, 이 홍해문이라는 게 뭐야? 이렇게 또 원형으로 해갖고 이렇게 지금 불처럼 통과하는 그런 문이 있죠? 자, 이렇게 올린 것도 있고, 복숭아 나무는 무슨 비방으로 기른 것인지, 키가 한 자도 못 되는 어린 나무의 열매가 도닥도닥 맺히기도 하고요. 자, 노인은 심지어는 안손님이니까, 자, 누구의 안손님은 그 아내와 관련된 손님들 있죠? 자, 이런 사람들에게까지로 사랑마당으로 청해서 자, 이걸 구경을 시켜줍니다. 은근히 뭘 자랑하는 거야. 이렇게 지금 화단이나 이걸 갖고 노는 이것을 좀 자랑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구경하는 사람마다 당연하게 희한하게 생각했다. 신기하고 놀랍게 생각을 하겁니다. 자, 그러나 다행히 이런 화단이 우리 방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여기 바로 누구? 자, 여기는 글쓴이 나 자신입니다. 글쓴이 나는 한 번도 노 주인의 제공을 취하지 못하는 것은, 자, 제공이라는 건 제주로 이룬 공적, 이 제주를 칭찬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야. 자, 그런 것이 매우 서운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 내가 생각했는데 이 노인의 이러한 모습에 대해, 그 화단이나 이런 모습을 보고 나서도 나는 왠지 칭찬의 말이 썸뻑 나오질 않는 거야, 지금. 자, 이건 나는 스스로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가 있는 재주를 다 내어 기르는 그 4층 나무, 5층 나무의 그 석류보다도 나의 눈에는 오히려 한편 구석 응달 밑에서 주인의 일고 지혜도 없이, 자, 일고란 내가 한번 돌아보는 걸 일보란 말을 쓰는데 그는 은혜 또는 관심도 없이 되는 대로 성큼성큼 자라나는 이 공손한 엿덜기가 더 몇 배 아름답게 보이기 때문이다. 자, 화자는 자, 그 윗부분 좀 정리해 볼까요? 그러니까 노인의 어떤 인공적인 화단을 가꾸는 것보다는 자, 이건 가치를 느끼지 못해요. 왜요? 그냥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이 봉선화 몇 dol기가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인다고 얘기했어요. 자, 무럭무럭 넘치는 가운 기운에 마음대로 뻗고 나가려는 가지가 그만 가위에 잘리우고 철사에 묶여 채반이 뭐야? 우리 그 버드나무까지나 이 쌀이까지 같은 거 이 껍질 벗겨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뭐야 바구니 같은 거 만드는 걸 얘기하는데 자 뒤틀려 있는 아무리 자 이걸 보면 자 그다음에 이것은 아무리 봐도 괴로운 꼴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불고요 기영이요 재변이라고 했으니까 자 화자는 여기 글쓴이는 바로 이런 인위적인 것에 대해 좀 부정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노인은 푸른 채반의 붉은 꽃송이를 늘어놓은 것 같다고 하나 우리의 무딘 눈으로는 도저히 그런 날카로운 감상을 즐길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불유쾌를 느낄 뿐이다 그랬으니까 왠지 노인의 화단을 보면서 불쾌하기까지 합니다. 왜냐 유쾌한 것보다는 자 밑에 자연은 신이다. 자 이거 A는 B다. 은유법을 써놨죠? 자연은 신과 같은 존재야. 이름 없는 한 폭이 작은 잡초에 이르기까지
신의 창조가 아닌 것이 없다고 했으니까, 자, 이 자연의 창조물이 아닌 게 없어요. 자, 신의 어떤 작품으로서 우리 인간이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될 만한 그러한 졸자, 그러한 미완성품이 있을까? 당연히 없죠. 왜? 그냥 자연적인 것 그 자체가 가장 완벽한 거야. 그러니까 인위적인 어떤 힘, 인공적인 힘을 가하지 않는 것이 가장 완벽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이것은 생각만으로도 어리석은 일일 것이고 우리는 자연을 파괴하고 불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연을 우리가 창조하거나 개작 또는 할 재주는 없다고 했으니까. 자, 우리는 자연을 파괴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얘들을 다시 창조해내거나 새롭게 만들어낸 재주는 없습니다, 지금. 자, 그러니까 인간은 그대로 있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자연, 모습이 될 거란 얘기죠. 자, 밑에 글쓴이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대상은 이 석류나무보다는 자연스럽게 자라고 있는 이 봉소나 몇 떨기, 이게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답다고 얘기했어요. 자, 표현상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 또 아까 동그라미 셈으로 묶어놨었죠? 대상의 어떤 대비 내지 대조가 보이고, 텍스처와 관련된 이미지의 어떤 활용, 비유적 표현 활용했고, 자, 도구적 가치, 도구적 자연관이라고 그랬는데요. 이 자연을 인간의 목적을 위한 어떤 수단으로 보는 관점이 도구적 자연관. 자, 누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바로 여기서의 노인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에물이 바로 그냥 들어갑니다. 자, 이 작품은 지금 여기서 말 그대로 해석을 한다면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 뜻, 이 정도로 지금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뒷부분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내게 묻습니다. 자, 나는 누가 될까? 이 작품도 고전 스킵. 그래서 뭐가 된다? 자, 이 작가 자신이 되길 겁니다. 자, 김시섭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인왕 먼저 빠져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어떤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묻냐면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대요. 자, 이게 묻고 자, 거기에 대한 나의 대답은 뭐야? 저마다 자기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자, 나의 대답은 본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자, 이거. 여러분, 아까 가작품이나 지금 나작품하고 연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그쵸? 어떤 인위적인, 인공적인 힘이 가해지는 거 아니라, 어떻게 되는 거? 자연 그대로의 본성대로 살도록 하는 것. 자, 이것이 가장 세상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주역의 이르기를, 자, 주역이란 책의 내용을 인용을 했습니다. 하늘과 땅의 큰 덕을 생이라 한다고 했는데, 이걸 자, 여기서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요. 자, 살고자 하는 것은 만물의 본성 이렇게 봤습니다. 자, 여기서 만물을 낳는 것은 하늘과 땅의 큰 덕이 되는 것이고, 자, 이 살고자 하는 것은, 자, 여기서는 이 만물의 본성, 그러므로 만물의 살고자 하는 본성을 따르고, 만물을 끊임없이 낳고 또 낳는 하늘과 땅의 큰 덕을 본받아서 세상 만물이 자기 본성대로 살며 깊고 두터운 사랑과 은혜 속에서 자라도록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본성대로 그냥 살도록 하는 것만큼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은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시 어떤 이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달라고 하기에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 함께 살고 있으니, 자, 이걸 우리가 생태주의적 관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생태주의라는 것은 이것은 인간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도 자연의 일부분이야. 똑같이 결국 자연을 하늘과 땅, 사람과 만물은 지금 동등하다고 보는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사람은 내 동포요, 만물은 나와 더불어 있다라는 말이 좋습니다. 이 말대로 사람이 세상의 으뜸이며 만물은 그 다음이죠. 그랬으니까. 자, 이거 여러분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이 생태주의적 관점처럼 보이긴 하는데,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보다는 인간 중심적 사고를 갖고 있어요. 이 글쓴이, 김시득은. 조금 약간 여러분들 이거 조심해야 될 부분이기도 해요. 자, 분명히 사람과 만물은 하늘과 땅 사이 함께 살고 있는 존재는 맞아. 그런데 이 중에서 만약에 둘 중에 누가 더 중요해요? 라고 한다면, 이때, 김시습은 어느 입장이라고요? 바로 사람이 먼저야.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이해되시죠? 자, 여러분 여기 들어가서 문자 공부하고 있어요. 자, 밑에 계속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네요. 자, 군자가 사람을, 자, 대해서는 사랑을 하되 어질게 대하지 않으며 만물에 대해서는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진 않습니다. 그랬어요. 자, 여기 사랑이란 개념과 그 다음에 어질다는 개념이 쓰여 있는데 이거 지금 여러분들이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자, 사람을 대할 때는 사랑을 하되 어질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사람을 위해 다른, 어질다는 표현은 다른 사람을 위해 누군가를 해쳐서는 안 된다. 이 뜻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또한 만물에 대해서는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지 않는다. 이 뜻은 뭐냐? 자, 이때 이 어질게 대한다는 것은 사람을 위해서 만물은 해칠 수 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육식을 하는 것 자체를 뭐야? 다른 생명을 해치는 거잖아. 하지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영양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결국 어떻게 다른 어떤 생명, 여러분 치킨들 좋아하잖아. 이거 같은 게 바로 거기에 해당이 된다고 보시고. 그리고 만물은 어질게 대하는 것이 사랑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밑에 또 먼저 만물을 어질게 대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럼 뭔가 알아보자고 이해합니다. 자, 물고기를 잡는데 촘촘한 금을 쓰지 마라. 그리고 나무를 할 때는 적당한 것만 도끼를 대라. 그리고 길이가 한자 되지 않은 물고기는 시장에 팔지 마라. 자, 사냥을 하지만 새끼나 알은 취하지 않고 그물을 쳐놓고 새가 잡혀들지 않기를 빈다. 또한 낚시질은 하되 그물질은 하지 않고 자, 활은 쏘되 잠든 새를 쏘지 않는다는 말이 모두 어떤 뜻? 만물을 어질게 대한다. 이 뜻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뭐를 위해서 어떤 사람이 지금 먹고 살아야 되잖아. 자, 그러므로 지금 이 만물을 어지게 대한다는 건 살생을 하긴 하되 필요 이상으로 이 만물에게 해를 끼쳐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적당하게. 그러니까 필요한 만큼 우리가 그걸 취하긴 해. 취하긴 하지만 이것들을 지금 어떻게 무리하게, 과도하게 해쳐서는 안 된다가 바로 뭐야? 만물을 어질게 대해라. 이런 뜻이라고. 자, 시경에 있는 이 노래도 이와 같은 뜻인데, 그 아래 이거 시경의 내용을 인용했습니다. 저기 무성한 갈대밭에 한 번 쏘아 돼지 다섯을 잡나니, 어진 분이시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다섯은 되게 많은 거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 왕의 은혜를 입어 이 동물들까지 많은 번식을 했다는 것은 얘를 한 번도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아니죠? 적당한 만큼만 잡아서 나머지 동물들이 지금 어떻게 많이 번식을 했다 이 뜻이에요, 지금. 자, 그래 이 부분까지가 바로 뭐다? 자, 만물을 어질게 대한다 이 뜻이고요. 자, 밑에 갑니다. 그럼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은 그럼 무슨 뜻일까요? 자, 순임금이 백익이란 신하에게 자, 산과 연못에 불을 지르게 해서 호랑이며 표범이며 무소, 그 다음 물소입니다. 그 다음에 코끼리를 내모다 좀 멀리 쫓아버렸다. 이런 표현이 있고요. 자, 또한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철마다 사냥을 했다. 또는 닭이며 돼지며 개를 기를 때 그 시기를 잃지 않으면 나 이른된 노인이 고기를 먹을 수 있다. 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순임금은 결국 고기를 잡는 거 안 잡는 거야? 만물을? 해쳐야 안 해쳐요? 해치고 있죠. 왜? 여기 지금 위에 보면 산과 연못에 불을 질렀어. 그리고 호랑이나 이런 것을 멀리 내쫓거나 해쳤단 말이야. 누구를 위해서 한 거야? 인간을 위해서. 자, 그렇다면, 자,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인간이 우선이야. 인간 중심이야. 그래서 인간을 위해서라는 면은 뭐를? 자, 여기 자연물을 해칠 수 있다고 보는 게 바로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까 그 만물을 어질게 대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었고요? 우리가 인간을 위해서 자연물을 해칠 수는 있지만 너무 과도하지 않게 하는 게 어질미고, 그 다음에 여기서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어떻게 자연물을 해를 끼칠 수 있다. 이 뜻이 돼요. 그리고 아래 부분에 노인을 봉양하기 위해, 나이 70 먹은 노인을 위해서 어때요? 고기를 먹게 한다는 것은 그 자연물을 해치게 되는 거죠. 잡을 수도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주역이란 책에서도 그물을 만들어 사냥을 하고 고기를 잡는다라고 한 말이 모두 그러한 뜻이라고 했으니까, 자, 이 의도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만물을 죽이거나 이용할 수 있다. 자, 이것도 뭐와 관련이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만물을 사랑하지 않는다의 지금 내용입니다. 계속 연결되는. 자, 이 때문에 군자가 동물을 기르는 것은 늙고 병든 인민, 자, 사람을 또는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서이고, 자, 물고기 잡고 사냥하는 것은 잔치와 제사에 쓰기 위해서입니다. 다만 적당한 정도를 짐작해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네요. 자, 이걸 결국 동물 같은 경우는 지금 인간을 위해서 해칠 수는 있지만 적당한 정도가 있어야 돼, 지금. 함부로 해쳐서는 안 돼요. 자, 어제게 대한다고 해서 살생하지 않는 것도 아니요. 살생하더라도 뭐 우전히 잡아들인, 과도하게 너무 잡는 건 아니고 적당하게 잡는 것.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밑에 누가 욕을 먹고 있냐. 이 태강과 공숙단, 이 두 인물이 지금 욕을 먹고 있는데요. 자, 왜 그런지 볼게요. 100일 동안이나 돌아오지 않았대. 누가? 이 서경이란 책에 보면 거기 태강왕이 있어요. 태강왕이 있는데 나라의 정치는 돌보지 않고 사냥을 나가서 100일 동안 안 돌아왔어. 사냥하느라. 그럼 이거 뭐 하는 거야? 임금된 자가 사냥을 이렇게 오랫동안 많이 할 필요 있어 없어? 이건 지금 그냥 과도하게 지금 자연을 해치는 거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이렇게 방탕하게 사냥을 즐겼던 일을 원망한 것이요. 불에 타오르니 일제 일어나래라는 시경의 노래는 이 공숙단이라는 인물이 이 숲에 불을 질러 짐승을 한쪽으로 몬 다음에 사냥을 했던 것을 비난한 것. 아까 우리 그 위에 있던 순임금은 왜 불을 질렀죠? 인간들을 살게 하기 위해서 동물을 한쪽으로 내몬 거야. 내쫓은 거야. 근데 거기는 이 공숙단이라는 인물은 한쪽으로 동물들을 모아서 지가 다 사냥을 하려고. 과도한 사냥을 하기 위해서 불을 지른 거니까 이때 이게 태도가 다른 거죠. 관점이. 그러니 이처럼 잔인하고 포악하게 살상할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인민의 어려움을 덜고 인민이 잘 살도록 하기 위해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 그러므로 그 다음 차례로 말한다면 인민을 어질게 대하고 만물을 사랑한다고 할 것이며 그 중요함으로 말하자면 마을에 불이 났을 때 자, 공자님께서 사람이 다치지 않았느냐라고만 묻고 마국간의 말이 상했는지 묻지 않으셨다는 말을 들 수 있대요. 자, 그러면 공자님은 이 사람하고 동물 중에 누가 더 중요하다고 본 거야? 사람이죠? 자, 여기도 인본주의적 입장이 되겠네요. 자, 이것이 군자가 만물을 사랑하는 뜻이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러면, 자, 어떤 이가 다시 물어봤어. 아니, 그럼 불교 책에 있는 그 살생하지 말라는 그 계율을 삼았는데, 그것이 참으로 착한, 선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랬더니 거기서 나는 노라고 대답을 했어. 왜 그랬을까요? 과도하게 살생을 하지 말라는 거지, 살생 자체를 하지 말라, 이거요? 그건 아니죠. 인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살생을 해야 된다. 이 입장이니까.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여기 있는 이 논리, 이 불교의 계율과는 좀 다른 입장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글쓴이는 뭐라고 얘기했냐. 짐승을 죽이는 것은 인민, 사람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그 고기를 먹여 인민을 잘 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서로 물고 죽여 인육을 먹기에 사람이 옛날에 너무 흉년이 들어갔고요. 중국에서 정말 사람들의 그 복이 있죠. 사람이 그 인육, 이 살코기를 직접 먹었다고 그래요, 지금. 자, 이런 것을, 이런 참혹하기 그지없는 상황에서 그저 살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불교의 계율, 이것도 그런 의미가 없다 이거야. 만약 인간을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살생도 할 수 있다. 이것이 여기 있는 누구의 입장? 김시습의 바로 에머리의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문답의 방식의 효과인데요. 자, 질문을 하는 어떤 이와 그에 답하는 나의 대화들이 연속되는 형식인데, 이러한 형식을 통해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이 글쓴이가 전달하고자 하는 생각이나 사상 관점들을 알기 쉽고 자연스럽게 좀 풀어낼게요. 자, 그 다음 포인트 2번에 보시면 중심 사상은 자,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한 답은 뭐였어? 만물이 지닌 본성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자, 하지만 인간은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자, 인간은 사랑을 하되 어질게 대하지 않아. 자, 이게 무슨 얘기야? 인간은 지금 인간을 위해서 은혜를 베풀거나 이런 건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어질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돼. 하지만 만물은 그렇지 않아. 어질게 대하되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자, 만물은 인간의 필요에 따라서 적당하게 어떻게 할 수가 있다? 이것을 해칠 수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자, 그리고 밑에
아랫부분에서 지금 살생하지 않는 이 불교의 계율을 지금 어떤 이가 다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지금 여기 김신입이 생각하는 만물의니 만물을 사랑하는 방법은 아니다. 왜? 인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지금 뭐야? 살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니까 자, 인간을 세상과 사회의 중심에 두는 인본주의적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간 중심, 근본주의 어떤 하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할게요.